자, 질문 번호 쭉 불러주세요. 보이는 대로. 네, 251번 또. 답지 안 드렸나요? 혹시 카톡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출력해 드릴까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챕터마다 출력하기가 이제 가끔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파일도 보내놓고 네네. 그러면 일단 파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규리 씨도 답지 혹시 아예 여기 혹시 안 받으시죠? 그래서 다운받았어요. 다운 받으셨나요? 네. 그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탭에 있어요. 탭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질문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251 그리고 네, 쭉 말해주세요. 네, 또 244. 네, 또 263번에 네, 또 주룩 262랑 네, 269랑 네, 268. 네, 네. 269, 268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89 280 네. 참, 내가 없구나. 저희가 돌았구나. 일단 녹화는 시작했는데 문도 안 닫았네. 자, 볼게요. 239번 같이 볼게요. 맞으셨어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239. 239. 처음 풀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A 더하기 3, B 더하기 2, C 더하기 1, D 이렇게 돼 있고 ABCD에 대해서 12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전원 다 이하 자연수 라고 돼 있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X, Y, Z 하고 X, Y, Z가 뭐 10 이하의 자연수 그럼 요걸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몇 개 있느냐 그럼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거 혹시 누가 질문하셨죠? 이상구? 질문하셨네. 저 문제랑 별개로 XYZ가 10 이하의 자연수들인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순서쌍 몇 가지 만들 수 있는지 혹시 기호로 얘기하실 수 있나요? 네. 네. 일단 거꾸로요. 10H3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봤던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면 3H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본연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 Y, Z에다가 숫자를 배열할 건데 크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크기는 얘가 정이라서 저희는 크기 상관없이 3개의 숫자를 고르기만 해요. 그럼 한 번 고를 때 몇 개 중에 후보가 몇 개냐? X, Y, Z가 가능한 게 10 이하니까 1, 2, 3, 4, 5, 6, 7, 8, 90이니까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제가 3개를 고를 거예요. 근데 겹쳐도 돼요. 왜? 여기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예를 들어 3, 7, 3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알아서 3, 3, 7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딱 뽑으면 중복도 허용됐고 상관없고 순서도 상관없이 뽑으면 순서는 이들이 알아서 배치가 되고 중복도 같은 것도 여기 등호 있으니까 알아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뽑을 때마다 한 개의 순서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여기 볼게요. 12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때 이것을 하나의 숫자라고 볼게요. 뭐 x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y, 요거를 z, 요건 d인데 그냥 일단 w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x 플러스 3이 어떤 숫자라면 자연수라면 x도 어떤 숫자로 딱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 수 있는 x, y, z, w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데 단 조건이 있죠. 여긴 d가 똑같이 w니까 12 이하니까 제일 큰 건 12 이하여야 되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제일 작은 x는 a 플러스 3을 저희가 x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3 구조적으로 제일 작으면 얼마가 되냐면 4가 될 거예요.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작아도 1이거든요. 그러면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이 4 이상 12 이하의 4개의 숫자를 내가 뽑아서 대충 던지면 얘네들이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쫙 배열이 되는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게 뽑혀도 돼요. 이게 정확하게 중복조합인 거죠. 그럼 후보는 4부터 12까지니까 개수는 9개겠죠. 우리가 여기 등호 둘 다 있을 때는 이 숫자에서 이 숫자 빼고 플러스 1 해주면 되니까 개수를 쓸 때는 그러니까 빼면 8이고 1 더해서 9개의 후보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숫자를 고를 때 이 9개 숫자 중에서 중복도 되고 등호 있으니까 순서는 얘네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그냥 던져주는데 몇 개? 4개의 문자에 맞는 숫자를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일단 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만약에 3 안 되죠. 4 이상이니까 7, 뭐 11, 10, 뭐 11 이렇게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배치가 얘가 7이고 얘가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럼 실제 A, B, C, D는 뭐냐 그러면 X가 7이라는 얘기는 A는 4라는 얘기고 B 더하기 2가 10이라는 얘기는 D는 8이고 C 더하기 1이 11이라는 얘기는 10이고 D는 그냥 11이겠죠.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상관이 없죠. 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니까 이거와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XYZ의 개수를 센다. 이해되실까요? 이제 여기는 조금 적은데 우리가 자이스토리 하면 이 스타일이 엄청나고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고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봐서 어쨌든 이 문제는 딱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44 한번 볼게요. 244 244 244는 자, 244 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9고 빼기네? 빼기 9고 그 다음에 D는 4보다 작고 그리고 C는 D보다 크다. 자, 나의 여기 그리고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가고 이게 나인데 나가 2개니까 실제로 그냥 조건 3개라고 보면 돼요. 3개를 다 따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니까 그런데 의미 아닌 정수 ABCD라고 해서 보는데 한 명이 튑니다. 뭐가 튀냐면 D가 튀어요. D 앞에만 마이너스고 D만 조건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있고 지금 9까지 갈 건데 D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죠. 물론 C도 튄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3개의 힌트에 전부 다 D가 등장해요. 이럴 때는 한 명이 뛸 때는 한 명을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D가 뭐 4일 때 두 번째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풀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어렵다 싶으면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찾으면 좋아요. 4, 3, 2로 해볼게요. D가 2, D가 1, 의미 있는 정수니까 D가 0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써볼게요. 이해되실까요? 요거 혹시 누가 질문하셨죠? 그렇게 풀었는데 네, 맞아요. 답지를 보면 네. C-X를 X로 치환하고 풀어버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일단 이렇게 해서 답은 그러면 맞았나요? 그래서 그게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저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C-D를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넘어가면 C-D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C-D가 얘랑 같으니까 이거를 값에서 무슨 문자로? F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F가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F가 9가 되는데 문제는 D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D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제가 그 다음을 모르겠네. 상관이 없나? C-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D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숫자에 이 F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고 얘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겠죠. 그러면 3개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9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3, 4, 3, 4, 2 이렇게 하면 9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 F가 C-D니까 C-D가 2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해설은 바꿔볼까요, 제가? 일단은 앞에 거대로 풀면 돼요, 원래. 한 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얘기하신 거를 체크 한번 해볼게요. 확통, 앞을, 확통, 앞을.
이게 244. 요거 혹시 정답 몇 분? 244. 네, 3번. 다른 풀이로 되어 있을 때죠. 일단 지금 여기가 정상적인 풀이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풀이가 하나 있는데, 다른 풀이가 뭐냐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 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f라는 친구가 뭐가 결정되든 간에 결정됐을 때 그 값이 기본적으로 d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d 값을 그냥 정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c 더하기 d인데 여기 어떤 게 결정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 2다 그랬을 때 d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d가 만약에 0이면 c가 알아서 2가 되겠죠. d가 1이면 c가 알아서 3이 되고, d가 2면 c가 알아서 4가 되고, d가 3, 4까지 가면 알아서 2가 큰 5, 6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d가 5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f가 결정될 때마다 cd가 5가지 쌍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는 거.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 보면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아마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써야지만 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기스토리 쪽 가면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되시나요? 일단은 C-D가 있는데 여기 보면 넘겨서 C-D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막상 제가 2를 하나 예시로 들어보니까 D는 0부터 4까지 다 가능하고, 그거보다 큰 C는 역시 마찬가지 다 가능하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2일 때도 5개, 여기가 설령 5라고 하더라도 하나씩 또 크게 만들어지면 되니까, 5씩 크게 만들어지면 되니까 정확하게 매번 나올 때마다 5개씩 돼야 되니까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요? 곱하기 5를 했는데 음. 첫 번째 저 나열하는 거에다가 네. 251번 봐볼게요. 251번. 251을 질문하셨다는 거는 이거 혹시 태연씨 질문이시나요? 0에서 네. 7까지고 네. 0에서 4까지니까 네, 맞아요. 8개랑 5개죠. 네. 여기서 이제 6개랑 5개, 8개랑 8개랑 5개. 일단 ABC가 2의 7승 곱하기 3의 4승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위의 문제들 보면, 바로 위의 문제 하나만 좀 보면 1보다 큰 말고 149 볼게요. 149에 보면 이게 251이고, 잠깐만 249를 보면 ABC가 2의 9승이라고, 1024, 2의 10승이라고 돼 있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A, B, C가, 예를 들어 A가 3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자연수 곱했는데 2의 10승인데 3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어요. 이건 2의 P승, 2의 Q승, 2의 R승 이렇게밖에 될 수 없고, 대신 얘네들이 곱해진다는 거는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1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할 건데, 결정할 때 PQR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0승이 되더라도 1이 되니까, 1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3H10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일로 가볼게요. 이 문제는 ABC가 역시 2의 7승 곱하기 3의 4승이니까 A만 생각해보면 A는 어쨌든 2의 P승, 3의 Q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소인수는 갖고 있을 수 없겠죠. 5가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이 수가 없으니까. 2의 P승, 3의 Q승. 마찬가지 B도 2의 S승, 3의 W승, C도 마찬가지 2의 M승 곱하기 2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2가 아니라 3에. 왜냐면 소인수분해서 곱했을 때 2하고 3, 이 7개랑 3,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된다. 요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때 2에 있는 지수 2개가, 3개가 더하면 P 더하기 S 더하기 M 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어쨌든 합쳐서 7개는 나와야 되죠. 그렇죠? 동시에 이쪽에 있는 Q와 WN, 그러니까 Q, W, N을 더하면 역시 4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P, S, M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할 수 있냐? 의미 아닌 정수라고 조건을 달 수 있어요.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3H7로 가는 거예요. 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쪽도 3H4가 돼야겠죠? 그리고 얘랑 얘랑 어떻게 줄 거냐면 곱하기로 답이 나와요. 저쪽이 조합이 되고 이쪽이 조합이 되고. 마치 이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예를 들면 뭐 초콜릿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탕도 나눠주는 거죠. 각자 그러면 2번 중복조합이 일어나고 곱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은 만약에 이게 7개고 4개니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8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5개가 가능한데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얘네들 객체들이 갖고 있는 2가 P개, S개, M개 갖고 있다면 합쳐서 7개가 되니까 요 식을 써버리면 이제 중복조합이 되는 거죠. 2 따로 3 따로 해서 곱하기로 간다. 260번 한번 가볼게요. 질문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고 혹시 복습했는데 뭐가 찜찜하게 남아있으면 꼭 좀 질문해 주셔야 돼요. 찜찜할 때는. 200 몇 번이죠? 60번 보겠습니다. 사과, 배, 감귤 네 종류네요. 귤 해서 네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8개를 선택한대요. 선택. 근데 사과는 1개 이하. 이하가 나왔네요. 사과는 1개 이하 그리고 나머지는 1개 이상씩 나머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사과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뭐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랑 B랑 C랑 D랑 더해서 일단은 8개를 선택은 하긴 하겠죠. 이게 선택하는 개수인데 근데 나머지는 1 이상이니까 이때 B, D, B, C, D는 자연수라고 할 수 있고 자연수 사과는 1개 이하로 선택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0 또는 1이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 질문 뭐였죠? 아닌가요? 260 아닌가요? 질문이? 262였어요. 2였군요. 네. 한 김에 0일 때 1일 때 하면 되겠죠. 이거 선택의 여지가 2가지밖에 없으니까 사과는 1개 이하로 선택해라 그러면 A가 0일 때 안 뽑았을 때 A가 1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지나가듯이 해봤고요. 그리고 262 볼게요. 262. 네.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262 볼게요. 4명 있는데 262. A, B, C, D 4명한테 8개 초콜릿을 나눠줄 건데 같은 종류 적어도 1개씩 받는다. 적어도 1개 이상 받고 그 다음에 A라는 친구는 B보다 많이 받는다 라고 돼 있죠. 특수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얘가 받는 개수를 스몰로 가볼게요. A랑 B랑 C랑 D랑 제가 쓴 이 알파벳은 걔네들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고 다 더해서 8개밖에 없으니까 8개를 남김없이 줄 거예요. 남김없이 주죠. 자, 줬고 적어도 1개 이상씩은 받아야 되는데 A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A가 B보다 더 많다라는 걸 일일이 쓸 거예요. 일단 일일이 써볼 거예요. 일단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자, 8개에서 설정을 하나씩 다 나눠줄게요. 자, 너 하나 가져오고 너 하나 가져오고 너 하나 가져오고 너 하나 가져가. 이제는 나는 4개를 고민한다. 이렇게 줄여서 생각할게요. 왜냐면 숫자가 크면 괜히 복잡해서 이제 얘네들은 의미 아닌 정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주고도 더 주는 거의 개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4개가 남았어요. 하나씩 나눠주고 나눠줄 건데 이때 상황이 이게 참 귀찮네. A가 B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B를 안 주면 A가 1개, B를 안 주고 A가 2개 가져가도 되고 B를 안 주고 3개 가져가도 되고 B를 안 주고 4개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개 가져갔으면 두 개를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두 개를 가져가면 한 개를 가져가면 또 세 개를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개를 주면 두 개보다 많이 줘야 되니까 세 개를 주고 싶은데 불가능.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B보다 A가 더 많아야 되니까 일단 B를 기준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C 더하기 D가 3이 되니까 2H3. 이렇게 되면 C 더하기 D가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사탕이. 얘네를 결정해버리니까 이제 두 명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H2, 2H1, 2H0. 2H0은 쓰긴 썼는데, 4개 빵개 주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0밖에 없으니까 쓰는 하나도 이 계산하면 하나죠. 2일이면 사탕 4개 중에 이제 3개를 얘네들한테 배분했으니까 CD가 더해서 1이니까 2H1, 마지막 2H0. 그래서 1, 2, 1, 2, 2H는 3이니까 3, 4H3이니까 4,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푸셨는데, 글쎄요.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고민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푸는 방식이나 해설은 다 맞았는데, 더 빨리 푸는 거다라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면 사실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쓸 때, B가 C보다 크다. 이게 만약에 B가 A가 B보다 뭐 몇 개 이상 반다로 개수를 정해버리면 수식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얘랑 얘랑이 그냥 단순하게 많다가 아니라 A는 B보다 한 개는 더 받아야 돼. 그러면 이 A랑 B가 관계식이 생겨버리잖아요. A는 B 더하기 1이 돼버리는 거고, B 더하기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근데 어차피 이래도 마찬가지인 게 A 대신에 B 더하기를 갈아 껴버리면 식이 2B 더하기 C 더하기 D, 자, 1은 1로 넘겨서 3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결국은 B의 값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한번 켜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더 빨리 푼다 개념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플 같은 경우는 나름 해설이 그래도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제 기억에 한 19년도쯤에 나와서 그 다음에 거의 개정이 안 됐거든요. 거의. 근데 그때 만들어질 때는 해설을 나름대로 되게 잘 해놓은 편이라서 그냥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버겁게 푼 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풀이가 혹시 서로 생각나면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틀려도 상관없고. 왜냐면 어떤 걸 얘기했는데 이런 풀이가 어때요? 라고 얘기했는데 틀려서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이게 틀린다는 걸 얘기를 해야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되게 높은 부분으로 우리는 오류를 잡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풀다가 어디가 오류지? 라고 내가 찾아서 그걸 잡는 것까지가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최상의 경우의 수는 한 방에 내가 딱 풀 수도 있지만 쓰다 보면 오류가 있고 오류를 수정해서 답이 나오면 그게 실력인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는 푸셨다는 얘기죠? A가 네. A가 B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10 세워서 A가 B표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나요? 그러면? 아니지. 2B, 그러니까 A가 B 플러스 1 바꿔주면 2B 플러스 1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이게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그냥 등호하고 A가 B 플러스 1일 때랑 B 플러스 1일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아예 구체적으로 써보는 게 지금 보니까 더 간단해지죠. 식으로 하는 시도는 너무너무 좋고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되지만 막상 우리가 나열했을 때 간단해는 나열하는 것도 동등하게, 이게 더 뭐랄까 좀 별로인 풀이 이런 건 없어요. 절대적으로 경우의 수에서. 163가를 한번 볼게요. 163가. 이게 163가 바로 써버릴게요. 여기다가 x랑 y랑 z랑 더해서 23인데 양의 홀수의 순서쌍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양의 홀수이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양의 홀수? 제가 생각한 거는 네. 그냥 홀수로 해가지고 23 되는 거 네. 찾아가지고 네. 그거 줄 바꾸기? 네. 네. 근데 그것보다 당연히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신 건데 맞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게 뭔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홀수를 더해서 23 되는 걸 쭉 배열한 다음에 걔네들을 자리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순수상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중복조합을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 풀었어야 됐고, 그렇게 풀어 처음 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을 맞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문제 보고 최적의 풀이 하면서 그걸 찾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그냥 막 지저분하고 난잡하게 풀어도 답이 나오면 되고, 제가 봤던 친구 중에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친구가 이제 고3 때까지, 그러니까 내신할 때도 제가 좀 봤었고, 내신할 때도 계속 실수를 계속 해요. 그래서 막 3등급 이 정도 왔다 갔다 일산 쪽이었는데, 근데 고3 때 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게 없어요. 타협이 없는 좀 독특한 친구였어요. 여기 조금 그런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 학원에도. 그래서 실수로 만약에 제가 앞자리 뭐 하나 틀려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해야 하는데 실수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아니라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죠. 오타로. 아니면 내 잘못 얘기했거나 그러면 그걸 해와요. 누가 봐도 그건 잘못 준 거거든요. 해오고 투덜투덜투덜 이러는 친구였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의리가 없고 완벽 그냥 주어진 건 무조건 한다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능에서 수학을 100점 맞고 뭐 점수도 잘 받았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막 진짜 다 붙어가지고 골라가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희 학원에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 하는데,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좋아하는 문제예요. 너무 C를 써야 되는 문제야. 근데 얘는 P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강사니까 이 문제는 C로 알려주는 게 좀 더 맞지 않냐 그랬더니, 본인은 전부 P로 풀었다는 거예요. 전부 순열을 푼다. 어떤 문제든 나한테 갖다 주면 자기는 P로 다 답을 맞춰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느낌도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방향이 틀려도 맞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상기하는 건 좋아요. x랑 y랑 z 더해서 23인데 얘네들이 홀수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가 홀수고 y가 홀수고 z가 홀수니까 x를 홀수의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 2x 다시, 자, 마이너스 1 이래도 홀수고 플러스 1 이래도 홀수죠. 우리가 보통 홀수를 2n-2, 2n 플러스 1 두 가지를 쓰니까 보통은 2n-1을 쓰죠. 근데 여기서는 2x 다시 플러스 1을 쓸 거예요. y도 2y 다시 플러스 1로 바꿔주는 거예요. z도 2z 다시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지금 중복조합을 떠나서 만약에 문제 푸는데 이런 걸 쓰게 되면 반드시 여기다가 x 다시랑 y 다시랑 z 다시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이렇게 바꾸려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의미 아닌 정수라고 쓸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가 아니라 이게 타겟인 거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건데, 예를 들어 x 중에 제일 작은 게 홀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겠죠. 양수니까. 그럼 얘가 1이 됐을 때 그거에 맞는 x 다시는 항상 0이 되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으면 이게 1이었겠죠. 그리고 얘가 그 다음 숫자가 2인데, 그 다음 숫자 3인데 3이 되면 얘는 그때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5가 되면 그때 2가 되게. 그러니까 얘가 1, 3, 5, 7, 9,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설정처럼 양의 홀수라면 x-는 그거에 맞게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0, 1, 2, 3, 4 그렇게 가는 숫자를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죠. 이렇게 바꿔서 갈아 끼는 거예요. 요 위치에. 요 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기억이 나요? 요거로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홀수 짝수 얘기 나올 때. 왜냐면 여기가 아마 이제 그 시간이 혹시 조금 부족해서 터프가 좀 위주로 풀렸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 홀수 짝수 나오는 파트 있거든요. 그 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분명히 저는 아는 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체 써면 2x 다시 더하기 2y 다시 더하기 2z 다시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1은 서로 빼면 20이 되고, 2로 나눠주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1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 변수들은 뭐다? 의미 아닌 정수다. 이러면 이게 가장 기본 세팅이 되는 거예요. 중복조합에서. 자연수도 아니고 의미 아닌 정수일 때. 그럼 바로 우리가 3H10이라고 안정되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답인 거죠. 왜 답이냐? x가 예를 들어 3, y가 1, z가 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더해서 10이죠. 그럼 x-가 3, y-가 1, 6이라는 건 실제 x는 얼마냐? 2배하고 1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7, y는 2배하고 1 더하면 3,
2배하고 1 더하면 13이 되는 거죠. 실제로 더하면 딱 23 맞죠.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는 결국 이거의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푼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홀수일 때 또는 짝수 조건 나올 때. 아마 뒤에 나올 거라서 268번 한번 봐볼게요. 앞에 있었구나. 268번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좀 어렵죠. 요 페이지에서도 여기만 앞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왜냐면 뭐 적어도 몇 개 이럴 때 아니면 안 받지 않는다 아니면 각각 한 개 이상은 받는다 이러면은 조건이 따로따로 해서 중복접 하면 되는데 268번은 종류가 빵이 7개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그리고 또 음료수도 있어요. 음료수. 그러니까 빵이 7개, 음료수가 3개. 그리고 세 사람한테 줘요. 세 사람이라 그러니까 ABC라고 이름을 좀 붙일게요.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풀기 좋게 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대요. 아무것도. 이때 아무것도가 어려워지는데 왜 아무것도가 어려워지느냐? 빵도 못 받고 음료수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빵만 받고 음료수를 못 받은 건 오케이. 음료수 받고 빵을 못 받은 것도 오케이예요. 그럼 원래는 이 전까지 요 268번 전에 267부터 쭈르륵은 어땠냐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면 얘 중복접하고 곱하기 얘 중복접해서 나눠주면 됐었거든요. 그게 다 되는 문제였는데 여기는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친구가 빵을 못 받았어. 그럼 음료수는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음료수를 못 받았어. 그럼 빵은 무조건 가야 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게 이제 연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혹시 요거 규리 씨 질문인가요? 아니면 질문이신가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왜 질문이 제 규리 씨 질문이라고 생각했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근데 정말 딱히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좀 골치 아파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의 힌트예요. 이 문제만 갖는 힌트예요.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할 거예요. 얘를 먼저 정리한다는 건 음료수를 내가 나눠주는 방법이 7개를 나눠주는 방법보다 경우의 수는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적은 경우의 수에 맞춰서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A, B, C 중에 음료수 못 받은 사람이 생기면 걔한테 빵은 일단 하나 주고 시작할 거예요. 불쌍하니까. 는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은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될까요? 하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3개를 먼저 나눠줄 건데 음료수 3개를 나눠줄 방법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만약에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나눠줬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눠줬다면 빵은 그냥 나눠주면 되죠. 왜냐면 이미 음료수를 하나씩 받았으니까 신신당부해서 이걸 심부름을 저희한테 시켰는데 우리 이걸 시킨 사람이 선배가 야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 없어야 돼 그랬는데 일단 음료수를 나눠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갔어요. 그러면 빵 7개는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그냥 나눠주면 된다는 게 뭐냐? 3H7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식은 안 쓸게요.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빵의 개수, 갖는 개수가 빵 개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음료수가 하나씩 가게 되면 상관없다.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음료수가 하나씩 가면 되는데 음료수를 하나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음료수가 서로 같은 음료수니까 이 음료수를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이거랑 이렇게 주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같은 음료수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가 이걸로 끝났어요. 이해될까요? 요거는? 요건 쉽죠. 두 번째.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데 만약에 한 명이 생겼다. 그 얘기는 이 사람 중에 음료수가 딱 3개고 사람이 3명인데 한 명이 못 받았다는 건 다른 한 명이 2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2개 받고 하나 받고 못 받은 상황. 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일단 이 상황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게요. 2개 받고 1개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거. 그러니까 A가 2개 받을 수 있고 B가 2개 받을 수 있고 C가 2개 받을 수 있고 A가 1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3팩만큼 세네요. 경우의 수가. 3팩. 왜냐? 2개 받는 사람 3명 중에 고려하고 1개 받는 사람 2명 중에. 그러니까 3이 1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될까요? 그럼 3팩만큼의 경우의 수에 맞춰서 이제 2개, 1개 못 받는 사람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음료수는 끝났어요. 이걸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빵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친구 지금 음료수 못 받았죠. 비상. 그래서 이 친구 음료수를 하나 줘요, 일단. 빵을 하나 줘요. 빵은 이제 6개 남았고 이제 얘 빵 받았으니까 나머지 경우의 수는 3명한테 이제 빵을 6개를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어디 갔어요? 하나는 아까 음료수 못 받은 사람한테 줬어요. 무슨 이야기처럼 길어지잖아요. 네, 이야기처럼 길어지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안 좋은 풀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식으로 딱 계산되고 나오는 거는 아예 그거에 대해 편견이 없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명이 몰빵 됐어요. 둘 다 못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나눠줄 때.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경우의 수 몇 개? 일단은 당장 이렇게 음료수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3시 1이 되겠죠. 3명 중에 야, 너 음료수 먹고 음료수 너 혼자 다 먹어. 남들은 목이 막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A일 수 있고 B일 수 있고 C일 수 있고.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빵이 7개 있었는데 야, 어쩌다 음료수를 못 받은 사람이 2명이나 생겼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 없어야 되니까 걔네들 빨리 빵 줘. 빵을 하나씩 줘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빵 5개를 나눠줘야겠죠? 몇 명한테? 3명한테 빵 5개를 나눠주면 돼요. 얘가 빵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돼요. 이 값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네, 네. 전체에서 네. 빼서 풀었는데. 좋아요. 답 맞았나요? 네. 훌륭합니다. 그럼 전체에서 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전체에서 뺀다. 그러면 전체 개수는 이제 얘랑 그냥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3H7 곱하기 3H3 이게 전체의 경우 수가 되겠네요. 이거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빵 7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음료수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뺄 때 그러면 어떻게 빼죠? 혹시 조금 일일이 체크? 3 곱하기 자. 2H7 곱하기 2H3 뺀 다음에 3 더했어요. 요거를 이렇게 가로 아니면 중복되니까 한번 더 했어요? 요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거 없이? 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이해해 볼게요. 전체 경우에서 뺀 게 3 곱하기 2H7 곱하기 2H3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뭘 뺀 거죠? 2명만? 1명 아예 못 받고 응. 2명이 네. 받을 때. 한 명이 아예 못 받은. 그럼 이제 얘는 뭐 이렇게 써서 못 받은 사람 한 명을 고른 거네요. 못 받은 사람은 일단 못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EH7이라는 것은 그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한테 이렇게 7만큼 줬어요. 근데 EH7이면 이때 예를 들면 7개를 0대 7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빵이 7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 명은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A, B, C 중에 자 일단 너는 못 받았어 라고 결정을 했고 얘가 해버렸고 이제 얘네한테 빵을 나눠주는데 근데 이 H7이라는 건 이제 두 명한테 B랑 C라는 2명한테 빵을 7개 나눠주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중복적으로. 이래도 괜찮나요? 뒤에서 더하기.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냥 나눠주고 역시 이것도 나눠주고 해서 나눠줬을 때 결국 마지막에 더한 경우는 여기서 빼면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 그냥 나눠주고 그냥 나눠줬다. 그러면 그냥 나눠주고 그냥 나눠줬다. 한 명을 먼저 골라내고 나머지 줬는데 결국 이거는 2명 다 못 받는 경우를 더해준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명만 몰빵한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은 빵도 못 받고 음료수 못 받는 경우를 여기다 더해준 거 같죠. 그리고 그 사람이 3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생각에 제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약간씩 이제 걸리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혹시? 저렇게 다 네. 뭐가 네. 이것도 일단 제가 첫 번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진짜예요. 다르게 풀었는데 이것도 되나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답이 맞았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맞으면 진짜 맞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 책의 생각에 맞게 흘러갔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방법이 어떻다 저쳤다를 떠나서 오류가 안 났다는 얘기거든요. 계획한 거에. 그러면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완전하게 이해해서 다시 이래서 괜찮아요 라고 마음을 안정시키기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제가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경우의 수를 아주 극단적으로 잘하더라고요. 해설보다 잘 풀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 친구가 따다닥닥닥 써가지고 답이 나와요. 그럼 그 풀이를 같이 공유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본인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게 혹시 좀 불안하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불안함이 있나요? 왜냐면 진짜 아주 적은 상황으로 우연히 맞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한 명이 안 받는 경우라고 해놓고서 뒤쪽에 이 경우는 또 다른 한 명이 안 받는 경우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복된다. 한 명이 정해졌어. 나머지 두 명한테 이렇게 나눠졌어. 그럼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이해했습니다. 조금 이해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을 정했어요. 일단 자, A가 못 받아 라고 하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B하고 C한테 자유롭게 빵을 나눠주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B도 못 받고 C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걔네들은 원래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적어도 한 명은 받아야 되니까. 단 여기서 뭐가 중복될 거냐. 자, 혹시 이거 태영 씨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고 안 되면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이걸 받아들일 필요 없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뭐였냐면 일단 이게 전체 경우수는 이해되시나요? 빵 7개 자유롭게 중복조합 했어요. 자유롭게 갔는데 이 중에서 야, 못 받는 거 빼야 돼 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규리 씨가 생각하신 게 이거죠. 한 명 못 받는 거 일단 A가 못 받았다라고 정했어요. 3시1로. 그리고 나머지한테 자유롭게 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B가 못 받고 또는 C가 못 받는 경우가 여기 막 숨 쉬고 있죠. 살아 숨 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빵 7개를 줬는데 예를 들어 7개를 나눠줬는데 0대 빵으로 주고 0대 7로 주고 음료수도 줬는데 0대 3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B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일단 한 명 못 받아 라고 생각하고 샜는데 B가 못 받은 경우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걔도 뺐어야 됐잖아요. 한 명 못 받는 경우 2명 다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빠지긴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특징이 최대 2명까지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빵은 어쨌든 빵이랑 음료수를 나눠주긴 나눠줄 거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3을 더했냐? 3을 더했다는 건 뺀 게 뭔가 중복해서 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A 너 받지 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B도 못 받는 경우와 3실에서 처음 정할 때 자 이번에는 B가 받지 마 결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A랑 C를 나눠준 우연히 C도 못 받는 경우가 여기는 따로따로 세져 있어요. 근데 이건 같은 거죠 원래. 그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거를 3개를 다시 보정해서 더해준 거예요. 여기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규리 씨가 이걸 생각하고 하신 거 맞나요? 뒤에 3을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나올 것 같다 네. 하고 보여줬는데 어. 3이 왔어요. 좋아요. 정답은 맞을 거예요. 정답은 요거 더하면 되니까 정답이 3번. 3번 맞으셨나요? 네. 네. 근데 맞는 것도 일단 중요해요. 아까 요 위에 풀이 보이시죠? 노가다를 하더라도 근데 위에 풀이까지는 조금 다가와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거를 이해해 보시려고 일단 아마 그리고 해설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여기서 자, 3을 더해야 되는 게 대충이라면 감각적으로 한 거는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봤는데 요거 이해되셨나요? 왜 이게 중복되는지? 내가 처음에 한 명, 야 너는 일단 못 받는 거야 이번 판에 결정해놓고 하다가 얘도 못 받았어. 가 여기 있는데 너 이번에 네가 빠져, B 네가 빠져 해놓고 남의 줄 주다가 이번에 A를 못 받은 경우 이 경우가 분명히 여기는 따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 처음에 먼저 선정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는 같은 경우예요. A와 B가 못 받고 C가 욕심쟁이처럼 음료수 빵 10개를 다 가져가는 이 경우가 A가 다 가져가는 거, B가 다 가져가는 거, C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게 여기에 2번 세진다. 아니, 2번씩 세진다. 그래서 그 3가지 걸 한 번씩 더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인은 약간 이걸 설명을 하면 못하지만 느낌이 그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맞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맞는 건 그거는 뭐 계속 그거를 막 없앨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답이 맞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답이 맞았어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진짜로 실제로도. 진짜 완전 노가다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맞았어요. 맞았으면 훌륭한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방법으로 정확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오류 안 나고 중복 안 세고 맞는 것 자체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기억하시면 처음에 풀 때 처음에 막 3문제 풀고 막 1시간 걸리고 그랬던 적인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뭘 한 거냐면 그냥 나열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애초에 안 돼요.
물론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완전 생 나열은 요즘은 아마 좀 되게 적게 나올 건데 아쉽게도 내가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어. 아니면 이 출제자가 생각하는 베스트한 풀을 내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가다에서 무조건 맞아야 돼. 근데 그때 맞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 요거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요 풀이 정도까지는 근데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네. 사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왔는데 네. 뭐 처음이나 가장 적은 거를 찍고 넘어가는 아, 시험장에서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시험장에서는 그건 다른 얘기니까.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최대한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269번 볼게요. 바로 밑에 269는 혹시 누가 질문하셨나요? 아, 이지 269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 체감상 더 어려운데 볼게요. 269 1번이요. 맞았나요? 아, 좋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7 곱하기 7 7 곱하기 오? 바로 7 곱하기 7? 멋있는데? 네. 그 패턴이 조금 있어서 아, 어차피 같은 걸 같은 개수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네. 네. 그거 생각하면 이제 여자아이가 음. 하나만 다 갖고서 남자 2명이 하나를 나눠 이제 가지는 거야. 네. 아예 안 갖고 남자가 이제 가지는 거. 그거랑 이제 여자가 이게 연필이죠. 네. 네. 남자 2명이 네. 펜 2개를 한 번 더 갖거나 네. 여자가 안 갖고 네. 여자가 네. 한 2개를 이제 나눠 갖거나 남자가 안 갖거나 네.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답이 맞았다. 일단 써볼게요. 요거에 대한 풀이를 근데 같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뭐가 있는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따 똑같이 해볼게요.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일단 지금 상황은 되게 독특한 상황인 게 이제 볼펜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똑같이 가져가야 되고 연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 두 개를 조금 나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안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은 안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가 연필을 가져가는 게 하나하나 아니면 두 개까지도 가능하죠. 연필을 나눠줄 때 연필만 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연필만 놓고 생각하면 남자는 볼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볼펜이 몇 개 남으면 연필 4개가 남죠. 4개를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안 받아도 되는데 남자는. 그래서 이게 EH4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될까요? 만약에 연필을 지금 하나씩 줬다면 여자들은 연필을 똑같은 개수만큼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 줬다면 연필이 이제 4개 남고 이 남은 4개는 남자들한테 주긴 줘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받을 건데 두 사람이 받는 거의 개수가 EF라면 E 더하기 F는 이제 연필 남은 거 4개 가져가야 되는데 남자들은 연필은 안 가져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는 얘기니까 바로 EH4. 이해될까요? 두 번째, 만약에 두 개씩 나눠줄 수도 있죠. 왜냐면 연필이 꽤 있으니까. 그러면 남자가 가져갈 수 있는 연필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EH1이 되는데 이 사람 주거나 이 사람 주거니까 두 가지겠죠. 2랑 여기가 5가 아니라 5 맞군요. 5가 돼서 더해서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연필 나눠주는 거 7가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방금 위에 문제는 뭐였냐면 연필이랑 그러니까 빵이랑 음료수가 아까 위에서는 서로 영향을 좀 미쳤죠. 근데 이 문제는 영향을 미치진 않네요. 연필 따로 볼펜 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볼펜 4개인데 역시 똑같이 가져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개 나눠주고 여자들이 볼펜 아예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건 일단 그냥 한 가지 경우겠죠. 가지로 쓰시면. 그 다음에 만약에 볼펜을 하나하나 가져간다 그러면 남은 볼펜 2개를 이제 여자들에게 줘야겠죠. 그럼 2개를 준다는 것은 3명한테 2개를 나눠주니까 3H2가 돼요. 3H는 계산해보면 6이 되죠. 4C이니까. 더하면 역시 이번에도 7개가 7 곱하기 7이 49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문제보다 저는 쉬운 문제 같아요. 제가 아까 어려운 문제라고 말은 했는데 막상 보니까 서로 안 섞이는 문제. 이해될까요? 그리고 요걸 생각해서 그냥 바로 곱하신 거가 맞죠? 근데 네. 처음에 봤을 네. 때 네. 계산 다시 한번 해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가 들어봤으면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 근데 하다 보니까 서로 상관없네 하면 연필 따로 볼필 따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280번 볼게요. 280번은 x에서 x로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안 헷갈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고 이때 치역이 3개입니다. 치역 3개. 치역의 원소는 3개가 있대. 하나, 둘, 셋. 3개가 있고 그리고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이렇게 크면 fx1, fx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가 P는 Q이다. 어렸을 때 배웠던 명제고 제가 화살표로 썼으면 이게 가정의 결론인데 어쨌든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증가하는 건데 등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함수로 칠 때는 중복 조합 문제였던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보신 적 있죠? 기호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볼게요. 280번 혹시 질문 해주셨죠? 일단 치역을 3개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치역이 3개다. 그러니까 이 치역 후보가 여기 공역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여기로의 함수는 받아주는 거 공역인데 치역은 공역 중에 나와야 되니까 일단 치역 3개를 정해볼게요. 7C3 7개 중에 3개 골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거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3개가 정해졌으면 자 정해볼게요. 3, 4, 7 이렇게 아무거나 적었습니다. 그럼 이제 1, 2, 3, 4, 5, 6, 7이 얘네들을 찍어야 되겠죠? 찍는데 자 중요한 거 찍는데 3이 받는 표와 4가 받는 표와 7이 받는 표의 개수 마치 얘네들이 후보들이고 얘네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이라면 투표를 할 건데 단 이 조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이 3이 받는 투표의 득표의 횟수를 x 4가 받는 득표를 y 7이 받는 득표를 z라고 해볼게요. 그럼 x랑 y랑 z랑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 총 몇 표? 7표가 되겠죠. 그럼 얘가 몇 표 받고 몇 표 받고 몇 표 받는지를 결정을 하면 끝나요. 단 치역이 3개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3, 4, 7을 치역이라고 부르면 얘네가 적어도 한 표는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x, y, z는 뭐가 되냐면 자연수 조건으로 걸린다. 그러면 이제 답으로 가기 전에 이게 왜 그런지 볼게요. 만약에 2표 받고 3표 받고 2표 받았어요. 2 더하기 3 더하기 2는 7 맞죠? 그럼 얘가 2표를 받는다는 건 누구 표를 받아야 돼요? 크기 순서대로 작은 애가 이렇게 찍고 3표 받으니까 크기 순서대로 3, 4, 5가 4를 찍고 마지막 2표를 받아야 돼 7이. 그러면 제일 큰 애 2표가 이렇게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X, Y, Z가 3, 4, 5가 3, 4, 7이 야 네가 2표 받고 이번에 네가 3표 받고 2표 받아. 그래서 총 7표를 결정만 해주면 우리가 요것만 결정해주면 크기 순서대로 알아서 1, 2는 저 X가 저기 2표 받기로 했대. 그럼 우리가 2표 찍고 얘네 셋은 4 찍고 얘네 셋은 7을 찍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 친구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설정이에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착해서 절대 딴짓은 안 해요. 룰을 정확하게 읽고 자기들이 알아서 찍어요.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얘네들이 몇 표 받는지 결정해주면 된다. 이해될까요? 어렵지만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왜 흘러가느냐? 어쨌든 이런 모양을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일단 이게 진행될 때 여기까지는 픽스를 져야 되는 건 7C3은 아무래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렇게나 제가 체크해놓고 얘네들이 이걸 찍을 건데 근데 이 7명이 결국은 여기를 찍는데 얘네들이 한 표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앞서서 배웠던 예를 들면 중복순열을 이용하면 얘가 3명 중에 하나 찍고 얘가 3명 중에 하나 찍고 얘가 3명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걸 뺀다? 안 돼요. 왜? 이 조건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못 찍어요. 4가 예를 들어 4를 찍었어요. 그럼 1, 2, 3은 4나 3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얘네들이 여기를 못 찍죠. 그러니까 이 설정은 앞에서 했던 그런 거듭 제곱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결국 얘네들이 7명한테 표를 받을 건데 받는 숫자 몇 표를 받을 거냐 몇 명의 정의역에게 대응될 거냐 그 개수만 우리가 따로 정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얘네들이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찍는다는 거죠. 어렵죠. 왜냐면 이전에 나왔던 설정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갑자기 이 문제 혼자 튀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게 조금 저는 좋은 문제처럼 느껴져요.
179번에 네. 다의 조건이 똑같은 문제 네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데, 280과 279가 제 느낌상 완전히 다를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해도 되는지. 제 체감은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이 해서 또 될 수도 있으니까 279 볼게요. x에서 1, 2, 3, 4, 5 y에서 3, 4, 5, 6, 7 자, 여기는 근데 이게 되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2가 4를 찍는 게 땅 하고 고정돼 버렸죠. 이게 이 문제랑 엄청난 차이예요. 이건 일단 2가 4가 결정이 돼 버리고 그리고 나서 F3과 F4가 있고 마지막 조건은 똑같아요. x1과 x2가 클 때 fx1 그거랑 갖다 fx2 이렇게 되면 이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얘는 치역이 3개가 결정을 우리가 먼저 해주고 나면 그게 치역이 되려면 1, 2, 3, 4, 5, 6이 크기 순서대로 찍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결정이 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2가 4를 찍어버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1하고 3, 4, 5가 완전히 따로 놀게 돼요. 1은 4 아니면 3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이거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3, 4, 5는 4, 5, 6, 7 중에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죠. 얘랑 좀 종류가 다르게 느껴져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꽤나 많이 차이 나는? 요 조건은 똑같은 설정이지만. 그래서 누구부터 이렇게 푸셨나요, 혹시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개수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F1, F2, F3, F4, F5를 결정해주면 이게 다 결정되면 그때 한 개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 혼자 좀 튀니까 얘는 일단 2로 결정됐으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없고 얘가 결국 3 또는 4군요. 4. 얘가 3 또는 4니까 그리고 얘가 3이냐 4냐랑 얘네들이 선택하는 거랑 서로 섞이지 않죠. 예를 들어 얘가 3을 선택했다 그래서 얘네가 바뀌는 게 없어요. 왜? 얘네는 얘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두 가지 경우 곱하기 2로 가는 거죠. 그리고 F3, F4, F5를 이제 결정해 줄 건데 이때 여기 보면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차이점은 여긴 등호가 있는데 3하고 4는 등호 빼란 얘기예요. 등호 빼란 얘기. 그러면 그냥 이 조건에 맞춰서 3, 4, 5가 4, 5, 6, 7 4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즉 4, H, 3을 먼저 해버리고 일단 이거 이해되실까요? 4H3 왜 4H3? 얘네 4, 5, 6, 7 중에 3, 4, 5가 선택할 거 이 4개 중에 4, 5, 6, 7 4개 중에서 제가 3개를 불러서 던져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이 순서를 지켜서 자기 잡아가요. 근데 제가 똑같은 거 줘도 돼요. 5, 5, 6 이렇게 주면 얘네들이 내가 5, 5, 내가 6 이렇게 되죠. 이 설정이 원래 여기 유형이죠.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좀 이질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형태는 되게 비슷한데 종류가 다르다. 3하고 4랑 똑같은 네, 그걸 빼려고 할 거예요. 그걸 뺄게요. 3하고 4가 똑같다는 얘기는 3하고 4가 똑같은 걸 찍는 게 일단 4를 찍을 수 있죠. 3, 4가 4를 찍었다? 그러면 5가 4, 5, 6, 7을 다 찍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총 4개가 일단 빠지고 이거 혹시 이해되셨나요? 3하고 4가 똑같은 걸 찍는 경우를 뺄 건데 이게 4H3은 그러니까 3, 4, 5가 4, 5, 6, 7을 아무렇게나 막 찍을 수 있는 거죠. 이 수많은 경우 중에서 아차차 3하고 4는 여기 왜 같으면 안 된대. 같은 거 빼자. 그러면 3하고 4가 같으려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F3과 F4가 만약에 4로 같다면 F3과 F가 4를 찍었다면 5는 그런 종류에서는 5가 찍을 수 있는 건 4, 5, 6, 7을 다 찍을 수 있죠. 총 4가지의 함수가 있고 만약에 얘네가 3으로 갔다면 3이 아니라 6으로 갔다면 이제 5로 갔다면 예를 들어 색을 좀 바꿔볼게요. 3, 4가 5를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 빼야 되는 거죠. 3, 4가 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건 몇 개 있냐 그러면 5는 5, 6, 7을 찍을 수 있으니까 총 3가지나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또 하나씩 6을 찍어버리면 7은 6, 7밖에 못 찍으니까 2개 빼고 마지막 1개 빼고 이렇게 계산되는 게 정확하게 푸는. 그럼 이제 풀고 나서 느끼는 거는 279랑 280은 좀 많이 달라요. 형태는 비슷해 보이는데. 네. 네. 조건 자체가 네. 중복 조합을 사용하라고 원래 그래요. 중복 순환은 중복 순환이나 부등호 하나가 없으면 그건 그냥 조합. 있으면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은 생 함수.
저거까지 있으면 요 위에 거요? 아래 아, 얘도 여기 있으면요. x1과 x2가 크거나 같으면 사실 이게 등호가 있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x1과 x2가 같은 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fx1과 fx2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호와 여기 있는 등호를 가져왔으니까 사실 이 조건은 여기 등호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오류가 안 난 걸로 감사해야 되는 느낌. 왜냐면 같은 거라면 한 개의 원소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다라는 표현을 왜 여기서 잘 안 쓰냐면 정의역에서 같다라는 건 우리가 정의역이 같은 게 두 개 있진 않아요. 이것도 나름 집합이라서 똑같은 거 두 개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설정은 이제 아마 없을 거다. 같다면 그럼 한 명인데 한 명은 당연히 몇 개 찍어야 돼요? 한 명 찍어야 돼요. 이게 함수의 제1 원칙이잖아요. 제일 처음 배울 때 함수라고 하면 정의역 하면 한 명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요 설정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중복 순열의 조건은 그럼 뭐냐? 아무 조건 없고 그냥 함수 그러면 중복 순열이 돼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함수가 몇 개냐 그러면 1이 몇 개 찍을 수 있으면 5개 찍을 수 있고 2도 5개 찍을 수 있고 3도 아무 조건 없으니까 3도 5개, 이게 5의 5승, 이게 중복 순열까지 가는 거죠. 이해될까요? 지금 현재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일단 이항 정리를 가볼게요. 이항 정리를 가볼 건데, 이항 정리는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개념센의 중간쯤 있습니다. 이항 정리를 만약에 다 못하더라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해서 끝낼 건데 아마 마플 유형이 좀 빡빡할 수 있어서 일단은 조금 보면서,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확률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최종 점검 1등급 고난도라든가 필요하면 작년 수능 특강이라든가, 작년 수능 특강은 혹시 다 푸셨나요? 네.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좀 어려운 걸 골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좀 기다렸다가 다음 걸 하든가. 근데 이제 그렇게 배분해서 다음 시간까지는 확률 전까지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확률 파트는 정말 금방 숙제만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확률은 새로 알려드릴 게 정말 없고. 네. 아니요. 제가 만약에 줄 거면 제가 출력해서 드릴게요. 파일은 다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자, 일단은 지금 볼 것은 개념센 확통의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현재 녹화가 잘 되고 있군요. 자, 33페이지 보면 이항 정리가 있는데 아마 태연 씨는 이항 정리를 예전에 한번 보셨죠. 그래서 크게 받아들이는데 어쩌고 복습만 하면 아마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규리 씨는 아예 처음 보시는 거 맞나요? 이항 정리? 자, 볼게요. 필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거 있으면 오히려 그거를 다음 시간에 연달아 해볼게요. 이항 정리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예요. 근데 어떻게 될 거냐에서 일단 결정된 게 있는데 뭐냐면 A의 n승이라는 항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원래 그렇게 안 쓰지만 B의 영승도 한번 써볼게요. 이거 원래 안 쓰는 거죠. 그 다음 항이 A의 n-1승, B의 1승이라는 항이 있을 수 있죠. 여기 1은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항이 A의 n-2승 곱하기 B의 2승.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점점점 마지막에 B의 A는 하나도 없고 B만 n승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이 어떻게 될 거냐는 궁금하지 않고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앞에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개수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이렇게 돼요. NC0, NC1, NC2, 마지막 NCN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근데 요거는 요 위치가 NC1과 NCN이 같은 건 알고 계시죠? 순서가 완전히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개념센하고 맞춰서 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 보면 뭐가 똑같냐? 0과 그리고 안 써있지만 빼기 0 이 똑같고, 여기가 1이면 여기 1, 여기 1 빼기 1, 2면 2 빼기 2, 마지막 n이면 n, 안 써있지만 n 빼기 n이라고 해서 빼기 n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가 이항 정리예요.
끝이에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예를 들어 a 더하기 b가 있어요. a 더하기 b가 의 제곱이다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죠. 이때 요게 1인 이유는 2C0, 이 2는 2C1,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2C2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것이 0부터 해서 n까지 가는데 고작 n이 요 위에가 n인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2니까 2C형, 2C, 2C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나오고 세 개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데 2C가 2가 되죠. 왜 2C1이냐? A, B, A 더하기 B를 진짜로 이렇게 더해보면 이렇게 곱하는 경우 A제곱, 이렇게 곱하는 경우 BA, 이렇게 곱하는 경우 AB, 마지막 이렇게 곱하는 경우 B제곱.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얘가 두 개라서 2가 붙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결국 여기에서 AB라는 항이 만들어지려면 A 한 개, B 한 개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앞에와 뒤에서 여기서 A를 선택하고 뒤에서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앞에서는 B를 선택하고 뒤에서 A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이걸 이렇게 할게요. 한 명한테 볼게요. 지금 우리가 B의 차수에다가 1, 1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B를 생각해보면 자, A, B라는 항은 B가 한 개죠. 그래서 그 한 개를 여기서 따올까 여기서 따올 걸 고르는 거예요. 두 개 중에 2C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 여기서 이해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사실 이거는 많은 고민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도 하겠지만 이걸 쭉 더했을 때 우리가 이걸 시그마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시그마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시그마 여기서는 R 할게요. R K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R은 그 다음에 0부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N까지 쓰고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R번째 항을 쓰겠죠. 아마도 우리가 시그마를 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면 시그마를 써야지라고 만먹는 순간 시그마 K는 1부터까지 쓴 다음에 몇 개인지 여기다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K번째 항을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1 넣고 2 넣고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여기까지 더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변수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변수는 변하는 숫자 쭈르륵 순차적으로 변하는 게 0부터 n까지 변하니까 0부터 n이라고 썼고 r을 선택한 것은 그냥 받아들여 주면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합할 때 NCR, NPR, NHR을 썼으니까 변하는 걸 알려줄게요. 자, R번째 항을 쓸 건데 R번째 항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동그라미 네모 물결 또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걸 그대로 N, C, A, N 빼기 B까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바뀌는 숫자가 뭐냐면 여기인데 거기를 우리가 R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항. 뭐 R번째 항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푸는데 일반항으로 다 풀어요. 문제 푸는 내내 그냥 일반항만 체크하고 그다음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이제 문제 예시를 보겠지만 요게 주어지고 우리한테 어떤 항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거를 물어볼 거예요. 또는 여기에 만약에 여기 A가 뭐 3X다. B가 X분의 7이다 그러면 3이나 7 같은 숫자는 개수로 분류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결국은 요렇게 일반항을 쓴 다음에 저쪽 문제에서 원하는 항에 따라서 R이 뭐가 되는지를 결정해 주면 돼요. 첫 번째 일반항 쓰고 똑바로 쓰고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두 번째 R만 결정해 주면 그 다음에 답은 떼구르르 굴러 나와요. 이 기본적인 이항 정리의 유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 김에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우리가 A 더하기 B의 1승은 A 더하기 B고 A 더하기 B의 제곱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A 더하기 B의 세제곱까지도 누구나 다 외우고 있죠.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렇게 외우고 있고 A 더하기 B의 4제곱은 외우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개해 볼 수 있게 전개하면 A 4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B 더하기 6A 제곱 B 제곱 더하기 4A B 세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A 더하기 B의 5제곱은 진짜 외우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쓸 수는 있어요. A 5제곱 더하기 5A 4제곱 B 더하기 10A 세제곱 B 제곱 더하기 10A 제곱 B 세제곱 더하기 5A B 4제곱 더하기 B 5제곱 A
더하기 b의 6제곱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어요. a 6제곱 쭉 쓸 건데 지금 제가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규칙. 그 규칙은 뭐냐면 이미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규칙? 여기 개수 1, 1이잖아요. 요 두 개가 더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 1, 2잖아요. 둘이 더해서 3이 되고 2랑 1이 더해서 3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양쪽은 1씩 추가. 그럼 1, 3을 더해서 4가 되고 3, 3을 더해서 6이 되고 3, 1을 더해서 4가 돼요. 자, 1하고 4랑 더해서 5가 되고 4하고 6을 더해서 10이 되고 6하고 4가 더해서 10이 되고 4하고 1을 더해서 이렇게 돼요. 이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계속 눈으로 보면서 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옆으로 배열할 건데 자, 똑같은 거를 옆에다 써볼게요. 숫자만 쓸게요. 1, 1, 2, 1, 3, 3, 1 개수만 쓰는 거예요. 이게 세제곱 전개했을 때 1, 4 더하면 6 더하면 4 더하면 더하면 아니라 무조건 끝에 1이죠. 1, 5, 10, 5, 1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어떤 것에 저 a 더하기 b의 거듭 제곱을 쭉 나열했더니 개수만 썼더니 이런 규칙성을 갖는다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삼각형 모양이 돼서 무슨 대단한 뭐 논리나 이런 거 논리를 이어붙일 수 있죠. 여기서 이런 게 있고 막 공식으로 증명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거는 그냥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거랑 대응하는 숫자를 옆에다 써.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전개했을 때 개수가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a 더하기 b의 1승이에요. 그러면 얘는 1C0 그 다음에 1C1이라고 보면 돼요. 아직은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결국 저 조건을 우리가 반영해 보면 그 다음에 1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2C0, 2C1, 2C2를 쭉 나열한 거예요. 1, 2, 1이. 왜냐면 무언가의 n승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0부터 변수가 0, 1, 2, R이 여기는 R이 0, 1, 2로 변할 때 그때 이 개수가 결국 NC0부터 NCN까지 바뀌잖아요. n이 고작 2니까 2C0 이렇게 3개. 이해될까요? 그러면 3C0, 3C1, 3C2, 3C3, 4C0, 4C1, 4C2, 4C3, 4C4, 5C0, 5C1, 5C2, 5C3, 5C4, 5C5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똑같이 대칭해서 쓰면 그러면 어떠한 룰이 나오느냐 둘이 더하면 같아지고 둘이 더하면 같아지고 어디든 둘이 더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더해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1학년 때 이 공식을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이 처음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외우게 증명하는 게 교과서에도 있어요.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 같은 줄에 자, 같은 줄은 다 333이죠? 같은 줄은 4444고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거예요. R번째와 그 다음 거 더하면 그 다음에 밑에 줄 한 칸 밑에 줄 M 플러스 1C 그 다음 둘 중에 누구냐 잘 보면 0하고 1이면 1이 내려오거든요. 2하고 3이면 큰 게 내려와요. 3으로 여기도 얘가 크니까 R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예전에? 1학년 때. 근데 그때도 어떻게 다루냐면 이거를 대놓고 문제를 풀라고는 안 줘요. 왜? 이걸 만약에 대놓고 문제를 풀란 얘기는 확통을 선행 공부한 사람한테 너무 유리해요. 여긴 이게 그냥 메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걸 증명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NCR을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것 갖다 연습시키는 용도로 이게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여기서는 아주 기본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에 맞춰서 있다가 학기 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 있는 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결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항 저걸 전개했을 때 저렇게 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대표 유형 12를 볼 건데 대표 유형 12 여기까지는 지우고 12 시간이 좀 애매하네. 어쨌든 다뤄볼게요 끝까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마플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혹시 그 시험 숙제 범위나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제가 후차적으로 좀 전달을 드릴 때 개별로 예를 들어 뭐 포스트잇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카운트에서 뭐 카톡을 보내면 보실 수 있나요? 핸드폰 없으시죠? 근데 탭에서 보실 수 있나요 혹시? 있어요? 그거 보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보고 그 보시는 분이 카톡 보고 있으면 확 가더라고요. 되게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걸. 신기하게. 네, 어쨌든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헷갈리시거나 그러면 카운터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답지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올라가서.
그죠? 12번에 1번 볼게요. 12번에 1번. x분의 2의 6제곱. 이걸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 이거보다 쉬운 문제로 해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앞에 있긴 있는데 그냥 이걸로 바로 가버릴게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맞나? 해볼게요. 자, 이걸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뭐냐는데 상수항의 특징은 일단 여기 x라는 애가 없어야겠죠? 그리고 x가 없다 끝이 아니라 그 앞에 붙은 개수 그 자체가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항 정리를 쓰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고,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일반항을 쓸 건데 일반항 쓴 기준 r 빼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NCR을 쓸 건데 n은 이것이에요. 조금만 한 번만 숙제해도 이게 n이라는 걸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6C. 자, R은 일단 그냥 써요. 지금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뭐 내가 너무 잘해. 그러면 R을 한 번에 쓸 수 있겠지만 일단 R인 상태로. 얘가 X의 역할을, A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A의 6-R승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곱하기 얘가 B의 역할을 한다면 왜 A라고 썼죠? X라고 쓸게요. X의 그 다음에 X분의 2의 R승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일단 일반항은 요 모양 똑같이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쳐다보는 거죠. 얘가 상수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R이 뭐가 돼야 될까? 암산을 할 수 있어요. R이 뭐가 되면 상수항이 되냐면 R이 3이 되면 상수항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암산으로 하기 싫다 그러면 X만 볼게요. X의 6-R승, 그 다음에 이게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R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X분의 1이 X의 마이너스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합쳐져서 X의 6-2R승이고 상수항이 되고 싶다면 여기가 빵승이 돼야 되니까 R이 3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어요. 어려울 때 눈으로 보이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 R이 3이라는 거, 상수항은 R이 3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3을 씁니다. 여기다가 6C 3, X의 3승, X분의 2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전개하면 당연히 상수항 되고 우리가 궁금한 건 개수죠. 6C3, 20 곱하기 2의 3승 8. 그래서 160이 상수항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시면 쭉 풀리는, 이제 혹시나 어려우면 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고. 마찬가지 12번에 2번 해볼게요. 대표 유형 12번에 2번 해볼게요. 요걸 좀 살려놓고 하겠습니다. 요걸 지울게요. 12번에 2번 빨리 할게요. 이번에는 A-2B의 9승 이걸 전개했는데 A 6승 B의 6승 뭘 잘못했네? B 제곱이구나. 여기 제곱이네요. 이렇게 됐대요. 요거 전개했을 때 요거 개수 구하래요. 그래서 일단 이항 정리 문제구나. 그러면 일단 처음에 뭐 한다고? 일반항 써볼게요. 일단 여기가 9가 있으니까 9 C R은 결정 안 했고 A는 그대로 A니까 A의 9-R승.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외울 때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외웠잖아요. 플러스 B라는 거는 저 공식을 여기 적용하려면 마이너스 2B제곱이 B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2B제곱을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 R승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 A의 6승, B의 6승을 만들기 위해서 R을 뭐로 결정하면 되느냐? 인데 다행히도 A가 이렇게 밖에 삐져나와 있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되니까 R은 3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R을 3이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바로 써버릴게요. 밑에서 써버리면 9C3 A의 6승 마이너스 2B제곱의 3승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A의 6승, B의 6승은 됐고 우리가 필요한 건 개수니까 9C3은 97, 987 혹시 외우고 계신가요? 외우시나? 저는 수련이 부족해요. 안 외워져서 84네요. 8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마이너스인데 3승이니까 마이너스 8. 답은 마이너스 84, 32, 88에 64. 그래서 마이너스 672가 돼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룰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닥에 있는 12-2 같은 거 K가 변수가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건 플러스지만 어렵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표형 13. 자, 대표형 13, 그 다음에 대표형 14. 대표형 14까지 할게요. 두 번째 내용이 조금 호흡이 길어서 그리고 대신에 숙제로 어디죠? 고난도 같이 드릴게요. 숙제 양이 좀 적으니까
13을 볼게요. 13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x 더하기 2의 4제곱, x 더하기 3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x 제곱의 개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x 플러스 2의 4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세제곱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걸 퉁쳐서 일반항이라는 건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다시 우리가 배운 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의 n승 이런 형태 항 2개짜리 거듭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어디에 탁 포커싱이 되냐면 요 자체의 항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요 자체 항을 따로따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x의 제곱이 되기에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이 친구의 일반항을 해볼게요. 자, 동시에 곱해진 거로는 배운 게 없어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일반항은 4, C, R, 그 다음에 x의 4-r승, 2의 r승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참고로 4-r과 r을 위치를 바꿔도 상관은 원래 없어요. 밑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언제 바꾸느냐? 우리한테 유리할 때. 그런 문제가 문제마다 다를 때가 있어요. 풀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자, 이게 이 녀석의 일반항이죠. 이 녀석의 일반항 써볼게요. 3CR, X의 3-R승, 3의 R승이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 만약에 서술형 쓴다 그러면 이쪽 R과 이쪽 R은 같은 숫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앞에 거를 R1, R1, R1 뒤에 걸 R2, R2, R2 또는 다른 문자를 써야 돼요. 이건 꼭 알고 계시고. 여튼 이렇게 됐어요. 이랬을 때 얘랑 얘랑을 곱해서 이제 전개의 최종 결과물이 나올 건데 최종 결과물의 x제곱의 개수를 2라고 x제곱의 차수가 2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첫 번째 얘가 2차, 얘가 2차, 얘가 상수, 얘가 1차, 여기가 1차, 여기가 상수, 여기가 2차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따져야 되고요. 좀 귀찮지만.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도 결국은 2차씩 나오고 2차씩 나오고 2차씩 나오고 그걸 우리는 동명이니까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따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얘가 2차가 되고 싶어요. 자, 얘가 2차가 되고 싶은데 여기 숫자니까 이 x 위에 있는 이 개수가 2차가 돼야겠죠. 2차가 되고 싶으면 R1이 2가 돼야겠죠. 그래서 2라고 써버릴게요. 4, C, 2, x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자, 이쪽이 상수가 되면 돼요. 상수가 되려면 R2가 얼마가 돼야 되면 3이 돼야겠죠. 3 빼기 3이 0이니까 3이라고 써서 3C3 X의 빵승 3의 상승 이렇게 돼요. 정리해보면 결국 이 X제곱과 여기는 X0승이 곱해서 X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개수니까 개수만 따로 보면 4C가 6이니까 6, 4, 24 여전히 곱하기네요. 이건 1이니까 27까지 곱해서 어마어마한 숫자 써야겠죠. 요로 끝나면 요게 답이겠지만 이렇게 전개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해서 다 더하는 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루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휙 넘어가서 좀 빨리 풀고 싶다.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일단 이거부터 연습을 해줘야 돼요. 기본기부터 싹 한번 숙제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까지 똑같고요. 유형 14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근데 궁금한 게 요즘 이게 안 나오는데 여기 개념센에서 넣어놨네요.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자이스토리 이런 데 아예 없어요. 할지 말지는 제가 정해볼게요. 시간도 없고 아니 왜냐면 좀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사실 별건 없는데 설명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 2개짜리 기준으로까지만 해서 숙제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중복조합과 그 다음 거기 끼어있는 그 뭐죠? 중단원 그리고 요거 오늘 이항 정리 드릴 건데 어디까지 할지를 제가 이따가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동안 했던 서술형하고 고난도 요렇게 해서 숙제를 드릴 거니까 혹시 그 전에 미진했던 거 터프 같은 거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시간 있으면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질문했던 거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할게요. 숙제 어디까지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